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왕이나 신하들의 이제 복장을 확인해 가면서 송나라와 좀 무엇이 다르고 같은 점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의 복장이라고 검색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복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편은 요거는 이제 신하의 이제 복장이겠죠. 그리고 가운데는 왕의 복장이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인의 이제 복장을 나타냅니다. 고려 시대에는 다양한 시기별로 이제 복장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 요 이미지 하나 선택을 또 해볼게요. 자, 고려 시대의 의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좀 이미지가 작아서 그런데 성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의 6대 국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왕의 복장은 이런 식의 이제 복장을 이제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색 골룡포를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색깔이 이제 노란색, 황금색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른 이미지 한번 또 선택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앞쪽에도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다 보면 뭐 황금색 복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이미지도 보면 이렇게 왕의 이제 복장을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미지 좀 작기는 하네요. 그리고 또 이런 식의 복장도 있죠. 앞모습, 뭐 뒷모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복장은 요거는 이제 면류관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그 찍어 놓은 영상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이미지를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왕의 복식이라 되어 있고, 고려왕은 일상복으로 검색 비단으로 된 높은 모자, 소매가 좁은 다망색 겉옷을 입고 자색 비단 중간에 금빛과 푸른빛으로 수놓은 허리띠를 두른다. 여기서 이제 자색 비단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문자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색깔이 이제 자색이 되겠습니다. 자색 비단 중간에 금빛과 푸른색 빛의 수놓은 허리띠를 두른다. 이 금빛의 허리띠를 두른다. 그런 말도 나오죠. 요거는 왕의 일상복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그런 복장이죠. 자, 왕이 간원과 사민들을 만날 때는 복두와 속대를 다한다. 제사 지낼 때에는 면류관을 쓰고 옥규를 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면류관이라는 요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왼쪽에 보면은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면류관이 되겠죠. 그리고 옥규라고 하면은 이렇게 들고 있는 무슨 이 꼬장쟁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그림에서는 뭐 하여튼 제사 지낼 때 제사 이제 위패 같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앞에 이제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뉴가 그러면 이제 요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미지가 좀 작은데 제가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뉴를 검색하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제사 지낼 때는 이런 걸 썼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요거는 이제 현대식으로 재현한 그런 이제 복장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서양에도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요런 것도 이제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요런 형태는 기독교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예수의 이제 머리에 장식으로 이제 쓴 그런 형태가 되죠. 요것도 다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꼭 우리가 보통 아는 이렇게 생긴 이것만 면류관이 아니고 서양에도 면류관을 썼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예수 가시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는 요거는 일본에서 쓰는 면류관이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면류관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려 이제 왕에 대해서 현재 알아봤는데요. 뭐 이런 이제 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간복은 어떨까요? 자, 간복을 뭐 검색을 하면은 뭐 대충 앞전에 본 자료하고 좀 비슷하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이거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보면은 간모를 이제 쓰고 있는데 요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양 옆에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휘어졌습니다. 자, 요게 이제 고래 간복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색깔이 보면은 요거는 뭐 붉은색 계통의 이제 색깔로 이제 좀 보여요. 완전 붉은색은 아닌데 요런 이제 색깔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뭐 요런 이제 복장도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조선시대 이제 복장하고 거의 흡사하네요. 그리고 뭐 요런 복장도 있고 뭐 이미지가 작으니까 색깔도 요렇게 이제 파란색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색 계통의 이제 요런 색도 있고 뭐 아래쪽에 보면 다양한 이제 복장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조선시대하고 뭐 그렇게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이미지 볼게요. 자, 요런 또 이미지도 있습니다. 자, 왼쪽 편에는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의 한 관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송나라의 간복이 되겠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간모의 모양을 보면 뭐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은 송나라의 간모는 이게 더 옆에 길다. 그리고 고려의 간모는 더 짧다. 이제 그런 차이점만 약간 다른 경우가 됩니다. 제가 이제 달량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놨는데요. 자, 요런 이제 고려시대의 이제 복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치원에 이제 초성하는데 뭐 신라중 후기에 이제 달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충의 초상화 고려 초 중기에 이제 달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모어 보면은 양쪽편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길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몽주에 이제 초상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숙주에 이제 초상화하고 이항복에 이제 초상화 그리고 최재공에 이제 초상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시대하고 뭐 조선시대 이제 간복이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달령이라고 하네요. 자, 한번 또 다른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EBS 퀴즈에 나오는 고려 관료의 이제 복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려 시대의 간복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확대할게요. 현재 이 영상은 화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됩니다. 자, 현재 보시는 같이 이런 식의 모양이 생겼다는 것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간모가 여기에 이제 이 날개처럼 이렇게 나온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래쪽으로 처진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왕의 이제 복장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는 광종 25세 고려 제4대 임금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복장이 골련포 형태이고 노란색 이제 복장을 입고 있다. 즉 황금색의 이제 복장을 입고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956년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왼쪽 편에는 당나라고, 뭐 발해 고려, 뭐 신라 백제. 자, 고려가 요 정도밖에 크기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 어린아이를 교육시키는 EBS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거짓말하면서 우리 고려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왕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 많은 호족들을 달고 혼인을 한 왕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고려 광종의 4대 임금의 이제 복장이 나오는데요. 자,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이분이죠.
자, 이거는 이제 뒤쪽에서 본 모습이고, 자,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노란색 이제 황금 복장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형태는 골룡포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조선시대하고 이제 복장이 거의 뭐 유사하다, 똑같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모자가 되는데요. 검은색으로 돼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로 이게 익성간 형태로 돼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뾰족히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에 이제 바탕으로 되어 있고 위쪽에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이게 익성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로도 봐도 더 이제 확실히 이제 확인이 가능하지요. 여기에 이제 튀어나온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영상 묶음의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거는 2016년도에 제작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제가 현재 6번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고려 제17대 왕 인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색 이제 복장을 이제 평상복으로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뭔가 이렇게 상처를 트고 그것을 이제 보호하는 이런 장치 이제 모자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이제 모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 중국 그 드라마나 영화 할 때 그 왕들이 많이 착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고려 제17대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또 황금 복장을 입고 있죠. 자, 요거는 뭐 상투 이제 보호대가 이제 되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고려 이제 관료 복장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이제 붉은 형태의 이제 복장을 이제 확인을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파란색 이제 복장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분은 김돈중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뭐 이분은 실제는 연기자지요. 김돈중이라는 사람을 연기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설명 내용을 보면 고려시대 문신의 김부식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김부식 그러면은 그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죠.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의 이제 아들이 김돈중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제가 이제 삼국사기를 검색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서 우리는 김부식의 진삼국사기표를 통하여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국사기가 이 김부식이 쓴 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김부식의 주도 아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김부식이 혼자 이 삼국사기를 쓴 것은 아니고 그 책임자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보통 우리 삼국사기 하면 김부식이 혼자 쓴 것으로 이렇게 많이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고려 왕의 이제 지시에 의해 가지고 김부식의 이제 주도 아래에 여러 이제 사관들이 같이 이제 동참을 해가 뭐 삼국사기라는 책을 이제 편찬을 했겠죠. 자, 이거는 뭐 1145년에 완성됐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중간에 왕이 이제 노란색 이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편에는 고려의 관료들이 있는데요. 복장이 이제 붉은색하고 여러 개의 이제 파란색에 이제 가까운 그런 이제 복장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이제 복장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이런 자료가 생각나죠. 자, 송나라의 가가지도가 이제 생각이 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송나라 찾아놨는데요. 요거는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자주 보여주는 이제 자료가 되는데, 송나라도 여기 북송이 있고, 뭐 남송이 있고, 뭐 그렇게 설명을 하죠.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자, 여기에 뭐 제상 왕안석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다 보면 고려 간복하고 이제 거의 이제 같은 간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또 제상 왕씨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려 왕의 성이 뭡니까? 왕씨 아닙니까? 이게 왕안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송나라의 문장가이자 개혁 정치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남성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식의 이제 복장을 입었다고 합니다.
고구려 시대의 이제 간모 형태하고 뭐 다른 점은 양옆으로 더 길게 이제 뻗어져 있다. 그 점만 좀 다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다 보면 이제 붉은색 이제 복장을 입은 것을 이제 확인이 되죠. 자, 앞전에 고려시대 영상을 보면 여기 이제 붉은색의 이제 복장을 입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똑같죠? 자, 요거는 이제 남송의 복장이죠. 자, 아래쪽으로 계속 제가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요거는 소홍태조 조광윤의 이제 복장이 됩니다. 자, 소홍태조의 이제 복장을 보면 같은 이제 간모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옷 색깔만 흰색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흰색이면은 그 서쪽 지방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 붉은색의 이제 복장을 입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남방계 계통의 이제 관료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송나라는 고려시대에 제가 관료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자료가 이제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 되겠습니다. 과거제에 관한 그런 자료가 되겠는데, 뭐 송나라 시기 관리들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과거제가 중요시 여기지기 시작했다. 자, 이런 설명을 하지요. 뭐 이전 왕조들까지만 해도 혈통을 중시하여 세습적인 관료 임용 방식을 채택하던 각과는 달리 송나라는 능력과 실무 중심으로 관리들을 돕고자 했던 것이다. 현재 이 자료는 송나라의 과거제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이제 이미지 이제 확인을 해보면 요게 위쪽에 이게 단상에 앉아 있는 분이 앞전에 고려의 왕의 이제 복장하고 똑같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미지를 좀 확대를 했는데요. 자, 여기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익성관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익성관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보면 자, 이렇게 이제 뾰족히 이제 튀어나온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복장이 현재 노란색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원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검은색 계열하고 뭐 파란색 계열, 그리고 흰색 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계열도 있죠. 자, 여기 이제 흰색 계열은 앞전에 그 송나라 송태조의 그 복장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노란색 이제 복장을 입고 있으면 자, 요거는 누구라 이제 예상되겠습니까? 자, 앞전에 EBS 영상을 보면은 여기 노란색 복장을 입어 있는 고려 왕이 이제 떠오르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똑같은 복장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양쪽 편에 이제 관료들이 이제 배치되어 있는데 바로 이 형태의 복장하고 똑같습니다. 자, 고려 왕의 이제 복장으로는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요. 자, 앞전에 송나라 과거 제도의 복장하고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 이제 골룡포를 입고 있고 검은색의 익성관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익성관에 여기 위쪽에 이렇게 뾰족히 튀어나왔다.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은 이렇게 뾰족히 이렇게 튀어나왔죠. 자, 현재는 높이가 좀 이렇게 작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뭐 요거는 이제 복원해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복원을 했는데 도대체 EBS는 뭐 어떤 그 복장을 보고 이렇게 이제 복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뭐 중요한 거는 익성관이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가 이제 뿔처럼 튀어나온 형태가 이제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의 이제 간복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간모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쳐졌다. 이제 그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송나라의 과거제도 다시 이미지로 이제 돌아가 보면은 자, 그 형태가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단성에 앉아 있는 이분은 노란색 골룡포에다가 익성관을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뾰족히 튀어나온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의 복식어가 완전히 100%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관원들을 보면은 이 간모가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축 처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이미지들을 봐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쳐졌죠. 자, 이 형태와 색깔도 고려의 복식하고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의 과거 제도를 송나라의 과거 제도로 둔갑시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 고려에 제가 과거제도를 이렇게 검색을 해놨는데요.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중국에서는 수나라 때부터 시행되어 있으며 고려에서는 뭐 958년에 강중 9년에 쌍기의 건의로 시작되었다. 과거제도는 시험을 통해 학문적 소양을 쌓은 관료를 선발함으로써 공친 세력을 제어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나라에도 과거제도가 있고 고려에도 과거제도가 있고, 자, 이거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쌍둥이처럼 이제 판박이인 것처럼 똑같은 과거제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송나라가 또 고려였고 또 고려가 송나라다 뭐 그런 예전에 이제 설명도 드렸죠. 그리고 또 원나라가 고려다 또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원하고 송나라 고려가 다 비슷하게 다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제 과거 제도와 같은 이 공통적인 점이 이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나라와 이제 고려의 과거제의 이제 복식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화인민공화국에는 이 송나라의 이제 복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바이두에서 송조 황제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자, 요런 형태의 이제 설명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미지 보기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미지 보기를 선택을 하니까 자, 송나라의 이제 간복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제가 한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자, 여기 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간복이 되는데 현재 보시는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의 이제 간복 복장을 보면 여기 채중에 나는 이제 이분하고 이제 똑같은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간모를 보면은 똑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송나라의 이제 과거 제도를 보면은 자, 요 복장 형태가 이제 똑같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색깔도 똑같습니다. 간복의 색깔도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단지 다른 점은 이 간모의 형태가 여기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송나라는 그 좌우로 이제 뻗었다 이제 그 점만 다르죠. 자, 이 간모도 이제 시대에 따라 이제 패션이 이제 적용되는 것 같아요. 현재도 이제 똑같지 않습니까? 복장이 자꾸 바뀌면서 달라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또 다른 이미지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노란색 복장을 입은 이런 복장이 보여요. 여기 송나라의 이제 황제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도 한번 봅시다. 자, 송조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송태조 황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복장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노란색 복장을 입고 있는데, 간모의 모양이 왼쪽과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길게 이제 뻗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송나라의 이제 과거 제도에 여기에 노란색 골룡포를 입은 이분의 익성감 모양과 이제 다른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죠. 분명히 송태조 황제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모자가 달라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이미지를 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드라마의 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노란색 골룡포를 입고 있는데, 자, 여기 익성과 모양이 좀 다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제 길게 뻗은 관료 형태를 이제 모자를 이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여기는 황색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익성간이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황색을 쓰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이렇게 뿔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도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 편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튀어나온 이 돌출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송나라 과거제도의 관료의 간모 형태하고 똑같아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색깔만 이제 황금색으로 이제 바꿔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또 한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는 또 검은색 이제 복장을 또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다른 이미지인데, 여기서는 또 검은색의 이제 간모를 이제 쓰고 있고, 복장은 또 황제로 이렇게 노란색 복장을 입혀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나라의 황제의 이제 복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다양한 형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중화민국에서 뭐 드라마 고정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전혀 엉뚱하게 드라마를 제작해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남의 역사를 도둑질을 해가지고 자신의 역사로 이제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엉터리 복원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현재 보시는 이거는 유튜브에 올라온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제 드라마의 이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대송이라고 되어 있죠. 송나라에 관한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드라마 형태로 제작해내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상태가 됩니다. 자, 요 이미지를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뭐 이게 뭐 송나라의 뭐 궁궐이라고 이렇게 뭐 가상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 앞쪽에 이렇게 관료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배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관료 복장을 보면은 자, 파란색 복장을 입은 사람도 있고, 붉은색 계열의 이제 복장을 입은 사람도 있고, 뭐 자색 계열도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송나라의 황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복장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앞전에 그 바이두 사이트에 이제 이미지 형태가 똑같습니다. 황금색 이제 모자인데, 여기서 왼쪽 펜이나 이제 오른쪽 펜에 이렇게 태어난 부분만 다르다 그런 의미죠. 송나라의 이제 과거 시험을 보면은 그 황제는 이런 모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익성관을 쓰고 있죠. 송나라의 이제 관료 복장을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자색의 간복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보면은 송나라의 그 황제를 이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전에 그 고려의 그 왕하고 이제 똑같은 이제 복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황금색에 상투를 이제 가리는 그런 형태의 이제 모자도 이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자, 고려시대의 복장하고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송나라의 황제를 이제 정면으로 보는 그런 이제 이미지 형태가 되는데, 앞전에 송나라 과거제도에 보면, 거기서는 노란색 골룡포에 익성관을 쓰고 있는데, 현재 이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익성관이 아니고, 간모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위쪽에 이 뿔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제 복장이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죠. 다시 과거제의 그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 위쪽에 보면은, 익성관을 쓰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익성관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이제 똑같은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생기는 이거의 익성관이 되겠습니다. 송나라의 과거 제도에 이런 검색 형태의 익성관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공민왕을 이렇게 검색을 해놨는데요. 여기 이제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 이제 골룡포를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희미해가 그런데요. 여기 어깨 위쪽에 붉은 반원 형태를 이제 보이기 때문에 골룡포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도 보면은 여기에 사각형 형태로 무슨 이제 문양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바이두하고 중화인민공에서 제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을 이제 비교해 봤는데요. 위키에 이제 설명의 이제 이미지처럼 이 송태조는 간복을 입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두에도 보면은 익성관을 입고 있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드라마도 이제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전혀 다르죠. 바로 이 송나라의 과거제도가 고려의 이제 과거제도인데,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를 이제 조작하면서 송나라 이제 과거제도로 이제 둔갑시켜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고려의 이제 과거제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조선왕조 이제 실록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태조 이성계도 보면은 고려 시대의 이제 복장과 그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제가 한 내용을 찾아놨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그런 자료가 있겠습니다. 태조실록 120 태조 1년 7월 28일 정미 세 번째 기사 1392년 명홍무 25년 태조의 즉위교서라고 되어 있어요. 태조의 즉위교서이니까 태조 이성계가 이제 왕이 되면서 교서를 내린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여러 사람들의 요청도 거절할 수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뜻도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이를 고집하기를 더욱 굳게 하므로 나는 여러 사람들의 심정에 굽혀 따로 마지 못하여 왕위에 오르고 나라 이름을 그전대로 고려라 하고 의장과 법제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서에 의거하게 된다. 이에 건국의 초기를 당하여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이다. 조선이 이제 탄생되면서 이제 고려의 의장과 이제 법제를 이제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호를 이제 고려로 그대로 사용한다. 이제 이런 말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이나 뭐 4개월 후에 뭐 한생질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화랑이나 뭐 조선이나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해달라.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거기서 이제 조선이 이제 아름답고 오래됐으니 그 이름을 좋겠다 그래가지고 태조 이성계가 조선으로 이름을 지어줬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태조 이성계는 원래 이제 고려라는 이름을 계속 이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고려에서 뭐 조선으로 뭐 국호를 이제 바꾸는 경우가 이제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분리 작업이 쉬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명이라는 나라가 하나 있고 조선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따로 이제 두 개로 분리하기가 쉬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황제의 또 다른 기록이 하나 있어요. 자, 요것도 한번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영조실록 127권 영조대왕 행장. 영조대왕 행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또 연대가 없어요. 좀 이상하죠?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연대가 있는 게 있고 연대가 없는 게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연대가 있는 거는 그 중화민국이 조작했는 역사에 이제 맞추기 위해서 연대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실제는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연대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좀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간지를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2월에 숙종의 묘를 받들어 세실에 들었었는데 심원임인 대신들의 청을 따른 것이다. 6년 경술 춘정원에 왕께서 동국 통감을 강독하셨는데 연신에게 말씀하시기를 공자가 춘추를 짓되 반드시 천자를 높인 것. 임금은 임금의 도리를 다하고 신하는 신하의 도리를 다하는 의리를 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고려는 일찍이 소흥을 신하로서 섬겼으니 휘종, 흠종의 이름을 국사에 직사한 것이 옳겠는가? 자, 이런 내용을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천정월의 왕께서 동국 통감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국이라는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뒤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연신에게 말씀하셨어요. 공자가 춘추를 짓되 반드시 천자를 높인 것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보통 이 공자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거 중국 아닌가요? 현재 동국 통감이라는 이런 사설을 이야기하면서 공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동국이 어디인가요? 자, 중국 대륙을 동국이라 불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훈민정음 은혜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띵국. 띵국은 황제가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다. 상담으로 강남이라 하느니라. 자, 여기서 예전에 제가 영상 찍으면서 이 띵국이란 말이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요? 동국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띵국이란 말을 다른 말로 이제 동국이라 이제 부를 수 있다. 바로 이 동국이 대륙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동국 통감이라고 이제 제가 검색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해주고 있죠. 동국 통감은 단군 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연체로 기록한 역사사이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관찬사의 하나로 이제 꼽힌다.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구장각에 이제 소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동국 통감의 내용이 단군조선이란 말이 나오고 고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앞전에 동국이 어디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대륙 중국을 동국이라 불렀다, 뚱국이라 불렀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군조선도 대륙에 있어야 되고 고려도 대륙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동국 통감이라는 이 책자의 설명으로 다 알 수 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동국 통감이 대륙 역사를 기록한 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현재 제 채널을 보고 있는데 제가 고려의 수도가 어디라고 설명을 드렸냐요. 고려의 수도가 베이징 북경이라고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화봉사 고려 도경에 고려가 이제 천자한 나라고 송나라가 속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 보면은 고려의 수도가 베이징 북경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 다 현재 다 일치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제가 이제 고조선이라고 이제 검색을 했는데요. 자, 이 고조선이 어디에 있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자, 고조선은 베이징 평양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동에 이제 조선 사람이 산 기록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 이미지는 좀 작은데요. 이게 바로 태조 이성계께서 건국같이 조선에 기록한 내용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고령포를 입은 조선 왕을 그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조선 양난궁 위치는 베이징 평양이다. 다 대륙에 고조선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조선도 대륙에 있었다 설명을 하죠. 자, 여기서 조선은 태조 이성계의 조선을 의미합니다. 고조선이 있고 태조 이성계의 조선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여기 이제 동국 통감의 내용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의 이제 원문 내용이 여기 우측 편에는 이제 이 부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고려라는 이 지명이 나오고 송이라는 이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제가 원문을 이제 붙여놨는데요. 이 아래쪽에 제가 이제 해석한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해 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뜻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높을고, 자, 높다,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고을려, 곱다, 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고려라는 나라의 이제 국호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맛볼상이 나옵니다. 이 맛볼상의 이제 뜻에 보면 맛보다 그러면 뭐 음식을 맛보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죠. 그 시험 삼아 이런 맛도 있습니다. 시험 삼아, 시험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시험하다 이게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고등학생이 아니면 뭐 중학생이 이렇게 시험을 친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앞전에 이제 송나라의 이제 과거 제도로 따지면은 관료한테 이제 시험을 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됩니다. 송나라의 과거 제도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저 과거 시험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의 내용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고려에서 시험 삼아 이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신하, 신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신하가 되다, 뭐 성기다, 신하로 하다. 자, 여기서 그러면 신하가 이게 누가 되겠습니까? 고려일까요? 아니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송나라일까요? 자, 그런데 위쪽에 이제 문장을 보면
고려에서 시험 삼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고려에서 시험을 삼다 이런 말은 고려가 바로 상나라가 된다 그런 의미죠. 요즘 이제 학교로 따지면은 교장 선생님이 고려가 되고 그 아래에 학생들이 송나라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려가 이제 과거 제도를 개편을 해가지고 시험을 삼는다,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신하 신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신하가 아래쪽에 이제 송나라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한번 봅시다. 일사, 일삼다, 전념하다, 정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사의 뜻이 정치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자, 여기 위쪽에 시험을 삼다, 즉 관료를 선발을 하는 과거 제도를 이제 말하는 거니까 이게 정치와 관련돼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정치를 시험 삼는다, 시험 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맛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과거 제도를 처음 이제 실행을 하니까 맛을 이제 보는 의미도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있을 유자라는 또 한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있다. 자,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있다, 존재하다입니까? 정치를 하는 과거 시험 제도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정치를 하는 과거 시험 제도를 누구에게 처음에 시험을 하나, 여기 송나라에 시험을 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송나라 송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이제 전체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다는 거죠. 고려에서 신하의 송나라를 이제 채택해 가지고 시험을 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고려에서 일찍이 시험 삼아 국사 또는 정치를 위해 송나라를 신하로 두었는데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의 이제 번역 내용을 한번 봅시다. 고려는 일찍이 송을 신하로서 섬겼으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번역이 이제 조작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고려가 송나라를 신하로 섬겼으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이 섬겼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고려가 송나라의 속국인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전혀 제가 이제 번역해 놓은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섬겼다는 말을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고려가 이제 송나라의 신하 나라이고 송나라가 위에 상국인 것처럼 이제 만들어 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번역 조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휘종, 흠종의 이름을 국사에 직사한 것이 옳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려에서 이제 과거 제도를 이제 실시해 가지고 송나라를 이제 제후국으로 이제 선발을 해놨는데 그게 과연 고려의 역사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송나라에 지금 이 보통 우리가 황제를 하는 사람이 여기 휘종하고 흠종의 이제 내용이 되는데 이것이 고려의 역사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의문을 제시하는 내용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송나라는 고려의 과거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신하의 나라인데 어떻게 신하의 나라가 어떻게 고려의 역사로 편입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묻는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휘종하고 흠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송나라의 이제 제위 연대를 이렇게 보면 이게 송휘종이 되고 송흠종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송나라 제8대 제9대 이분 두 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치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흠지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휘종의 이제 이름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뜻을 보면은 법칙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칙직은 곧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에는 아름다울 휘, 뭐 아름답다 그런 의미가 되네요. 요거는 이제 휘종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곧 휘종가 뭐 이런 설명이 되겠죠. 자, 그리고 흠지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뭐 공경할 흠, 뭐 공경하다, 뭐 가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럼 이름명, 뭐 이름, 인륜상, 신분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이름이 됩니다. 즉 휘종과 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홍나라 제8대 휘종이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휘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9대 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흠종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두 명이 고려 역사에 포함될 수 있나? 그것을 이제 말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즉서 국사가 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뜻을 한번 보도록 하죠. 고돌지 곧, 뭐 곧다, 뭐 바른 행동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다, 쓴다는 뭐 기록한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고래 기록에 이제 포함될 수 있나 이제 그렇게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나라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직서국이라는 것은 이 앞전에 여기에 보면 휘와 흠이 여기는 나라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고려 역사로 이제 들어갈 수 있냐 이제 그것을 묻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게 여기 아래쪽에 보면 역사사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엄길과 뭐 여기에는 뭐 옳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오저사호, 의조사, 인가, 뭐뭐스로다, 뭐뭐에 에라는 말이 이제 해석이 되니까 고려에 이렇게 이제 해석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전체 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런 내용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려에서 일찍이 시험 삼아 국사 정치를 위해 송나라를 신하로 두었는데 휘종, 흠종의 이름을 국사의 기록으로 할 수 있겠는가? 자,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해석해 놓은 경우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 고려 상위치사 유송이라는 이 내용으로 송나라가 고려의 제후나라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고려가 천자나라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삼국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의 과거 제도의 이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 위쪽에 앉아 있는 분이 이게 고려의 왕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려에서 송나라의 과거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관료를 뽑는 그런 이미지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바로 이 고려의 역사를 중화인민공화국이 역사를 가져가 가지고 송나라의 역사인 것처럼 둔갑시켜 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실록의 이제 기록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려는 일찍이 송나라를 신하로서 섬겼으니 휘종, 흠종의 이름을 국사에 직서한 것이 옳겠는가? 바로 이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내용에서 여기 섬겼으니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번역 조작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려는 일찍이 송을 신하로서 섬겼으니 섬겼다 그러면 아랫사람이 윗분을 이렇게 모셨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고려의 이제 과거 제도에서 송나라의 신하를 뽑아가지고 신하를 뽑은 휘종이나 흠종을 고려의 국사에 포함할 수가 있나? 그것을 이제 묻는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섬겼으니란 말이 이것을 집어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을 해놨다. 그래서 거꾸로 조작을 해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려가 송나라의 이제 속국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송이 고려의 상국인 것처럼 이렇게 번역 조작해놨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여기 고려는 일찍이 송을 신하로서 섬겼으니 휘종, 흠종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려에서 일찍이 시험 삼아 국사를 위해 송나라를 신하로 두었는데 휘종, 흠종의 이름을 국사의 기록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이제 고려라 하고 의장과 법제를 한결같이 고려의 것사에 의거한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가 이제 거목한 그 조선의 이제 복식도 고려의 그 의상과 문화와 전통이 그대로 똑같아 그런 의미가 됩니다. 조선의 이제 왕들 이제 복장을 보면 이 골룡포와 익성관을 이제 쓴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저 명나라도 보면은 그 익성관과 골룡포를 입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 공통점이 보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려와 송나라도 복식과 의상과 그 전통이 똑같고, 명나라와 조선도 복식과 전통이 똑같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나라를 두 개의 역사로 분리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복식과 문화를 볼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제 채널에 들어와 있는데요. 고려하고 송나라에 제가 이제 묶음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고려사하고 고려사전료, 고려 탄생의 조작의 흔적이 보인다. 이제는 이런 영상도 찍어 올랐고, 송나라 황제의 복장은 고려 관료의 복장이다. 그 파처의 원산지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에 보면 이 파초에 관한 그런 설명도 해주고 있어요. 태조 이성계가 건국해 있는 그 조선이 남긴 그림에 보면은 요런 이제 파초를 이제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고려시대의 이제 이미지도 보면 요런 이제 파초가 많이 보인다.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화봉사 고려정의 송나라가 고려의 천자의 속국이라고 증명되다. 그리고 선화봉사 고려도경 송나라의 과거 제도는 고려 천자가 저를 뽑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어요. 자, 요 이제 고려와 송나라의 묶음을 한번 시작해 보면 그 흐름을 쫙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심이 가신다면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파초가 중요하다. 이 파초는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는 없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아주 그 사람이 정성껏 돌봐가지고 온실에서는 키울 수가 있어요. 간혹 그 절에 보면은 사람 손을 이제 많이 타가지고 종종 이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연적으로는 이제 서식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즘에는 또 기후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날이 더 따뜻해져가지고 서식 환경이 좋아져가 그런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릴 때나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파초 열대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의 내용을 이제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영상을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고려 상신사 유성, 직희, 흠지명, 직서 국사가호. 자, 고려에서 일찍이 시험삼아 국사 정치를 위해 송나라를 신하로 두었는데 휘종, 흠정의 이름을 국사의 기록으로 할 수 있겠는가? 자,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